아니 도대체 왜 안 보내주는 거야? 아, 물량이 부족했나? 아유, 밥법 나오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거 광고예요. 원래는요 요 제품 제가 직접 구매를 했었었는데 제품이 안 와. 내가 2달을 넘게 기다렸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손만 태우고 있던 와중에 알리에서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요러길래요. 요거 달라고 해서 냅다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요청을 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아니 근데 알리에서 일주일 만에 보내주는 걸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안 보내준 거야 대체? 아무튼요, 제품은 이렇게 받아서 보여드린다는 거,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광고라고 자비를 탑재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레노버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자, 과연 진짜 리뷰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던 요 녀석, 어떤 녀석인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패키지는요, 지금 제 거는 이제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요, 제가 일부러 글로벌 롬으로 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제품이 이제 글로벌 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이제 인터넷에 글로벌 롬들이라고 많이 써있길래 혹시나 해서 제가 시켜봤어요. 그런데 그냥 역시나 내수롬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요, 어차피 이 제품 로컬 설정은 안 된 상태에서 구글 플레이가 깔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개봉으로 그냥 받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본체 들어가 있고요. 심트레이 핀이랑 설명서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노버는 그래도 조금 배웠죠. A타입 안 썼습니다. C2C 케이블 하나, 50W짜리 어댑터, 여기는 이제 C타입이랑 A타입 포트 같이 박혀있는 애 하나 주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야, 근데 요거 사이즈가 진짜 좀 앙증맞긴 하다. 지금 제가 아이패드 미니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가로폭은 미니보다 오히려 조금 더 짧고요, 세로는 조금 더 기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무게도 한번 재봐야 되겠죠. 자, 무게는 373g, 확실히 아이패드 미니에 비해서는 육중한 느낌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요, 요게 이제 그립감에서도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미니는 6.5mm 정도, 그리고 Y700은 8.1mm 정도로 상대적으로 약간 좀 두툼한 느낌이 들고요. 전면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후면은 이게 뭐냐, 글라스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이드는 알루미늄 프레임, 이런 식으로 살짝 반들반들한 빗살무늬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깎여져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켜는 동안 조금 살펴보면요, 좌측에 볼륨 업다운 버튼, 전원 버튼, 마이크 2개, 그리고 요거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똑딱이 버튼인데, 요건 이제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커스텀 스위치 있죠. 기본적으로는 게임을 할 때 상태표 시추를 띄워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한다든지 그 좌우 화면 돌아가는 거 잠궈주는 거, 그런 기능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1TB까지 확장이 가능한 SD카드 확장 슬롯, 상단에는 스피커랑 3.5mm 오디오 콤보 단자 들어가 있고, 하단에도 역시 스피커, 그리고 USB 3.2 Gen2 타입C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후면에는 13MP f2.0 광각, 그 바로 밑에 LED 플래시 들어가 있고요. 정면에는 8MP f2.0 광각 1개, 그리고요, 전 이거 이제 P11 프로 2021도 그렇고요, P12 프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레노버의 프로 모델에서는 어쨌든 TOF 센서를 갖다 전부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얘도 당연히 지원을 할 줄 알았는데 얘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심지어 지문인식 센서도 없어. 아니 이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봅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1 기반의 GUI 13. 요 GUI 관련해서는요, 제가 일전에 P11 프로 2021 그리고 P12 프로 리뷰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요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는요, 레노버 1 요거 윈도우랑 연동을 해가지고 화면이나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 그거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PC 모드 요것도 지원을 하고, 또 하나 제가 로컬 설정을 요런 식으로 KOKR 한국어로 변경을 해놓긴 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메뉴가 영어로 뜨는 등 완벽한 한글 지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부분 한글화, 그리고 로컬 설정을 하는 방법은요, 제가 우측 상단에다 띄워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충 좀 개봉을 해봤으니까 조금 더 써보고 또 테스트도 해보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뿅! 자,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 제품이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좀 상식에서 벗어나는 뭔가 좀 이상한 제품이야.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또 유튜브 버릇 나온다, 저거 어그로 끌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기본적으로 기기가 가지는 스펙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제품의 완성도나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쿨링 솔루션 때문에 뭐 온도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요, 태생적으로 가지는 스펙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에요. 아니다, 지금 이거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이따가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그냥 태블릿 기기로서 보이는 완성도부터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요 OLED가 아닌 LCD 8.8인치 120Hz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색상 모드 변경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디폴트는 이렇게 브라이트 모드에 색 온도가 스탠다드. 근데 여러분들 요게요, 레노버 기기들이 원래 조금 색 온도를 갖다 많이 파랗게 잡는 편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색 온도가 무려 8700K.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웜으로 돌리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데이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볼만한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브라이트의 웜 요 설정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색역은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P3에 근접하긴 하지만 100% 커버리지는 안 되는 상태. 웜으로 바꾸게 되면은 화이트 포인트가 조금 맞아지면서 살짝 더 양호해지고, 대신 여러분들 밝기가 조금 떨어집니다. 스펙시트에 나와 있는 밝기인 티피컬 500니트는요 색온도 스탠다드에서 470에서 480니트 수준으로 측정이 되면서 충족하고요. 여기 옆에 스탠다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sRGB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모든 수치들이 거의 이제 완벽한 표준에 가깝게 조정이 되면서 딱 들어맞기는 하지만 밝기가 좀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최대 360에서 370니트 수준으로 거의 최대 밝기가 100니트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밖에 균일도, 여러분들 얘도 지금 보시면은 살짝 P11 마냥 사이드 부분의 음영이 좀 지긴 하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P11보다는 조금 더 볼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야각적으로 봤을 때는 IPS 패널이기 때문에 뭐 깔 부분은 없고, 추가적으로 서브 픽셀 배열은 RGB 스트라이프, 반사 방지 코팅은 모르겠어요. 이게 안드로이드 탭들이 뭐 담합이라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역시나 그건 빠져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비율은 16:10. 게다가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가 태블릿 중에서 베젤이 가장 얇다라고 느꼈었던 애가 이 갤럭시 탭 울트라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상하측 베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도끼개낀이라고 쳐도요, 좌우측 베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슬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한 손으로 쥐기에도요, 자 여러분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이패드 미니에 비해서도요 훨씬 더 쥐는 느낌이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 분명히 들어요. 자, 다음은 스피커는 이렇게 이제 가로 모드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측 상단에 2개에서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운드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돌비 애트모스 기능, 요 기능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징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여러분 이거 진동이요, 보통은 태블릿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플래그십 태블릿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진동이 안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싸구려 느낌이 나는 그런 진동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는요 약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그것도 조금 싸구려가 아니라 진짜 고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리니어 모터 느낌이 납니다. 자, 이게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똑똑 끊어지기도 하면서 묵직한 맛이 있는 그런 느낌. 어때요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훌륭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스피커 품질, 요거는요 약간 좀 요 미니랑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을 분명히 주긴 주는데, 얘가 얘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저음부를 강조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어차피 여러분들 요 두 녀석 제가 비교 영상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자, 이제 다음은요, 아까 전에 이제 하다 말은 얘기 계속해야죠. 성능 부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 녀석의 이제 특이점을 좀 알게 되시려면요, 얘 스펙부터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AP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스냅드래곤 870, GPU는 아드레노 650 들어가 있고요. 제가 가진 요 모델은 램은 12GB에 스토리지가 256GB짜리인데 요거보다 싼 옵션으로 8GB에 128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지는 UFS 3.1, 무선 랜 규격은 와이파이 6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버전은 5.1,
GPS랑 NFC는 빠져 있고요. 센서는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조도, 근접 센서 들어가 있고 어디엔 요게 나침판 센서도 들어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GPS가 없는데 나침판 아무 의미 없거든요.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나침판은 이런 식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벤치 결과 보시죠. 전체적으로는요, 벤치에서는 기본적으로 AP가 이제 스냅드래곤 870이다 보니까 봤어도 뭐 몇 번을 봤었던 애 사실 뭐 특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그 이제 포코 F3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870 요런 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8.8인치에 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태블릿이긴 하니까 점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태블릿에 들어가 있던 870들 뭐 P11 프로 201이나 아니면은 P12 프로 같은 애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 와서 얘기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 궁금하다고 저한테 진짜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요청을 들었을 때는요, 이 가격에 이 스펙인데 이게 도대체 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싶다는 거지? 아니 솔직히 870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 빼고는 볼 거 없는 거 아니야? 요렇게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저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들 이거 광고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거 둘째 치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8인치대 게임용 태블릿이 진짜 귀하긴 하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나온 플래그십인 8제논 888도 아닌 870 여러분들 870 뭐 성능 뻔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8제논이 들어가 있는 겔탭 S8 이런 애들에 비해서 얘가 성능이 잘 나오겠어? 870인데 게다가 여러분들 제가 겔탭 성능 보여드렸었죠? 8제논이긴 하지만 방열 면적이 컸기 때문에 S22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냈고 8제논의 성능을 웬만큼은 다 뽑았을 수가 있는 애였거든요. 근데 걔가 성능이 얘보다 안 나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작은 것 빼고는 이게 무슨 볼거리가 있나? 이런 생각밖에는 진짜 안 들었어요. 와, 그런데 진짜 근데 나는 지금도 소름 돋는 게 진짜 얘들은요, 노트북에서도 그렇고요, 리전이라는 브랜드에서는 게이밍 성능에서는 빠꾸가 없나봐. 여러분들 제가 진짜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립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들 중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부 다 비교를 해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거는 한 80% 이상의 확률은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기기들 중에서 얘보다 게임 성능 잘 나오는 애 그냥 없습니다. 와, 일단요, 얘가 진짜 게임의 진심이라고 좀 많이 느껴지는 게요, 게임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은 요런 이제 게임 컨트롤 패널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밝기 조절, 뭐 소리 조절, GPU, CPU 클럭도 나오고요. 모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일단 뭐 저사양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런스 모드로 정도로 돌려줘도 60프레임 끝까지 유지, 거의 쌉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870 기기로도 60프레임 뽑아주는 게임들은요, 요거 말고도 배터리 세이브 모드로 해도 60프레임 거의 유지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온도도 이제 상당히 착하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게임하기에 정말 딱 좋아요. 다만 카트라이더나 아니면 리듬 게임 같은 것들, 여러분들 왜 그 터치 반응 속도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패드에 비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이 좀 밀린다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감각이 늙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얘가 이제 뭐 터치 샘플링이 좋아서 그런 건지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뭐 큰 느낌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 요건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아니기 때문에 번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패드 미니랑도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시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먼저 까고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제가 얘가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는 게임 성능이 가장 잘 나온다, 그 이유를 갖다가 뭐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않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도 아직까지는 아이패드 미니에 비교할 급은 아닙니다. 자, 일단 원심부터 보시면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보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인데 정말 유지율이 괜찮죠. 중간중간에 약간 필 받아가지고 아래로 한 번씩 내려 꽂는 걸 제외하고 나면요, 거의 이제 미니랑 동일선상에서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결과치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어쨌든 그래프 자체가 뭔가 조금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들긴 들죠. 그리고 오딘도 지금 보시면요, 이게 제가 지금 모든 애들을 동일 패턴으로 돌린 결과치거든요. 몇 분 동안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횟수까지 전부 다 세서 맞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얘는 아까 전에 원심보다는 조금 더 비슷한 그래프. 이게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진짜 AP가 870이 들어간 제품이 맞나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미니랑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와,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밑에
가시 보이십니까? 이 가시 하나하나가 스터터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가시 높이가 높을수록 스터터링이 세게 왔다란 얘기고요. 근데 진짜 미니는 여러분들 아래에 가시가 거의 없죠? 실제로도 여러분들 아이패드 미니에서 스터터링이라는 걸 정말 느끼기가 힘들어요. 이게 30분치의 결과입니다. 스터터링 개수를 갖다가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잖아요. 와, 진짜 얘는 미쳤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다만 그럼 이제 미니에 전혀 약점은 없는 거냐, 완벽한 디바이스인 거냐? 여러분들 그건 당연히 아니죠. 일단요, 여러분들 첫 번째, 얘는 램이 4GB. 아, 진짜 이거 애플 어떻게 안 되니? 게임을 즐기기에는 정말 좀 용량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고요. 심지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요 수치가 파티 플레이 하나도 없이 그냥 솔로로 플레이만 한 건데 남은 메모리 용량, 야, 이거는 조금 꺼림칙한 느낌이 분명히 들죠. 그리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가 60Hz. 아, 솔직히요, 제가 이것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얘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웬만하면 미니 사라,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러분들 60Hz를 넘어서 진짜 90Hz, 120Hz 이렇게 이제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에서 요 차이 느껴보셨습니까? 이게 보니까 주사율이 높으면은 게임이 잘해진다, 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만. 자, 일단 어쨌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게임용으로 안드로이드만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다만 아까 전에 이제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얘가 스냅드래곤 888도 아니고 8제논도 아닌 870이 달려있는데 도대체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어떻게 탑급의 성능을 내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팩트거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태블릿 중에서는요, 사실 8인치대의 태블릿들이요, 그냥 미패드 4 이후에는 거의 이제 전멸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이제 10인치 때까지 넓혀서 가장 성능이 좋은 태블릿을 좀 찾아보게 되면은 갤럭시 탭 S8 기본 모델, 요게 8제논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요거에 GOS 풀면은 현재 나온 태블릿들 중에서는 성능적으로는 가장 갑인 애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모델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잘못 넣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데 얘가 조금 나은 것 같다,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차이 보이시죠? 압도적인 수준으로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 최종 결과값만 봐도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제품들 제가 테스트베드 완벽하게 맞춰놓고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한번 가보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S22 그리고 탭 S8 시리즈를 보면서 얘들 혹시 8제논의 수율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교를 했었던 X30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X30 같은 경우에는요, 원신에서는 45프레임에 락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60프레임 근접에서 놓는 Y700과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죠. 게다가 오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평프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터터링 결과값 여러분들께 띄워드려도요, 스터터링이 3배 이상, 그러니까 X30 역시 Y700에는 게임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안드로이드 끝판왕 나옵니다. 물론 8제논 ROG6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까지 나온 제품이 아니죠, 여러분들. 때문에 현재까지 안드로이드 기기 중에서는 ROG5에다가 X모드 켜고 액티브 쿨러 다른 애보다 원신 성능 잘 나온 애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원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오죠? 오히려 여러분들 Y700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필드에서만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ROG5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이 많이 삽입되는 스토리 진행, 게다가 비경 들어가게 되면 프레임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되는데 비경에서 많이 플레이를 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이 ROG5가 더 테스트 환경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평균 프레임은 동일, 스터터링은 거의 3배 가까이 발생되었고요. 오디는 뭐 말할 거 없죠. Y700이 훨씬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ROG5는요, 액티브 쿨러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믿기십니까? 아니 도대체 램을 뭐 870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퍼포먼스 모드, 이게 도대체 어떤 세팅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뭐 솔직히 그렇게 착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얘가 8인치라는 점 플러스 888 쿨러가 돌리는 애 기준으로도 온도가 이만큼이 나온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안드로이드 기기치고는 얘가 온도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이게 안 뜨겁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뜨겁긴 합니다. 다만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조이스틱 터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막 굉장히
굉장히 뜨거워지다 보면은 막 손 데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은데요. 얘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뜨거워집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비스트 모드에서 게임을 오래 하더라도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 화상 입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까지는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설계적으로 굉장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AP의 위치는 도대체 왜 여기다 놓는 거야? 아니 어차피 이렇게 잡고 쓸 거 뻔히 알면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AP의 위치잖아요. 그리고요 심지어 레노버에서 만든 P11 프로 2021이나 아니면 P12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쪽 위치입니다. 근데 게이밍용으로 진짜 미친듯이 게이밍용으로 만든 이 제품 왜 이 제품만 여기다 넣어놨을까? 이거는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 타임. 배터리는 6550mAh, 충전은 45W 패스트 차징 지원하고요. 늘 했었던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에서는요 약 7시간 48분, 게임 같은 경우에는 비스트 모드에서는 오딘 기준 2시간 33분, 그리고 밸런스 모드에서는 2시간 42분으로 물론 뭐 조금 더 길긴 하죠 지금. 하지만 배터리 절대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건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플레이 타임은 아니었어요. 충전 속도는 45W TTS 고속 충전기 사용 시 100%까지 약 61분. 물론 이게 광고보다는 이제 훨씬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99%에서 100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잘.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면은 뭐 그냥저냥 불편함 없는 수준이었어요. 아 그리고 넷플릭스는 와이드바인 L1, HDR과 돌비 비전은 P11 프로 2021 때와 마찬가지로 기기에서는 지원을 하지만 넷플릭스에서는 지원 안 하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전부 다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 제품이 과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살만한 제품인가, 그리고 요 가격대에 살만한 제품인가, 이게 남았을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핵심만 딱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이패드 미니, 즉 iOS의 불편함이 딱히 없다. 그리고 램 용량, 주사율에 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제품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니 사면 돼요. 다만 iOS가 조금 불편하다, 혹은 램 용량이 딸리는 게임을 하면 안 되거나 주사율이 곧 실력인 게임을 한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조금 작고 8인치대의 태블릿이 정확하게 딱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냥 비싸도 이 제품을 사야 돼요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 이 제품을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까지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선택에 좀 도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제가 P11 프로 2021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봤을 때도 그 제품 뭔가 좀 삐리한 구석이 한두 군데는 있었거든요. 삐리한 구석이 있긴 있었지만 가격대 성능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뭔가 조금 만듦새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요 무게가 조금 무겁다, 뭐 그거는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400g이 넘고 500g이 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얘의 단점, 가격, 그거 이외에는 딱히 없어요. 솔직히 스펙 보면은 굉장히 깔 거 많지. 근데 실제품을 보고 나니까 실제로 깔 게 없어. 게다가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P11 프로 2021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40만원대 후반까지 하던 게 20만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얘도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품은 지금 내수용에서도 그렇게 재고가 많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가격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물량이 많아야 싸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량 자체가 많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싸질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이제 가격 떨어지는 거는 많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딱 이렇게 기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인치대 게임용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무조건 필요하긴 한데 가격은 모르겠고 제품의 완성도랑 그리고 성능만 보고 사겠다, 그렇다면 이 제품 바로 사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근데 오랜만에 역대급 촬영 시간인데? 4시간 촬영을 했어. 어째 목이 아프더라.